일편단원 입단 파이터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또 책임감 요정 기인8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 읽어주는 스나이퍼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스나이퍼 한 거예요. 예, 네. 스나이퍼. 네네. 마음에 근데 드시죠? 자리가 비어 있네요. 네. 사실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잠깐 오프닝부터 하겠다 하셔서 지금 입장 중이십니다. 바로 들어오십시오. 입단 파이터 박상수 전 대변인까지 네. 다 오셨고요. 보통은 모른 척 하는데 사무총장 되시더니 참 그런 걸 또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최고위원회에 지각하는 사람 분위기를 편하게 최고위원들한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아니요, 근데 거죠. 기다렸다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요? 방송은 시간이 이제 시청자와 약속이다 이래서 시작을 일단 했는데 맞습니다. 한 30초 지각하신 것 같아요.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예.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당대회를 치르느라고 대전에 내려가 있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뭐 급히 올라오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 1층 로비에서 뭐 무기한 농성한다고 돗자리를 펴셨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지만 그 역지사지가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겠죠. 실제로 그랬어요. 예. 과거 이제 김용 전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다 했을 때 민주당 당사가 아니라 당사에 같이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었는데도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못하게 했거든요. 네. 지금 총리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는 과거 정치자금법으로 구속영장 발부됐었는데 당사 들어가서 구속을 거부하는 농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압수수색 거부나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소환조사 거부 이런 거 가지고 막 비난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도 본인들이 그런 입장일 때는 또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 거부하면서 농성해서 결국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꾼 분이 지금 이 정부의 2인자 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합니까? 그리고 뭐 통일교나 일부 종교 집단에서 가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500만 일반 당원들의 명부, 개인정보를 다 보겠다는 것은 이 비례성의 원칙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과하고요. 민주당에는 신천지 당원이나 통일교 당원이 없겠습니까? 예. 그게 뭐 조직적 가입은 아니겠지만 종교의 자유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뭐 특정 종교나 조금 국민들 보기에 이상한 종교, 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일부 이단이라는 좀 네, 이단에 종교가 해당하는 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민주당 당원 명부 다 가져와라 하면 네. 민주당이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특검 측이 20명을 딱 제시했어요. 이 사람들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네. 통일교 아마 신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명 특검과 국민의힘이 같이 검증해봤는데 한 명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없었어요. 아, 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어제 그 수사에서?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 정도 됐으면 자신들의 어떤 수사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가야죠. 더군다나 네. 전당대회 중에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정당 민주주의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뜻이라서 좀 해도 지나친 것 같아요. 저희가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전직 대통령 부부까지 다 구속시킨 마당에 못할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건 그 20명 샘플링에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걸 확인해 보겠다고 500만 명 개인정보 다 달라는 게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증이 통일교가 당원 가입하면 안 되나요? 아니, 되죠. 예. 당연히 되고 또 제 주변에도 통일교 내지는 뭐 여호와의 증인 내지는 뭐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 소속의 분들이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뭔가 집단으로 가입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누구 특정 후보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면서 아마도 이제 이권을 받았을까 봐.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본인의 예. 페이스북에다가 뭐 대선 당시 혹은 지난 과거 선거에서 그렇게 좀 집단으로 가입한 전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걸로 인지수사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이거는 제 당은 다르지만 좀 이제는 특검이 좀 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민주당 기조국을 그 이 뭐 종교 분리라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난리 나겠죠. 네, 이건 뭐 정치 검찰이라고 하든지 뭐 탄압이라고 하든지 당장 똑같은 기준이 지금 평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고 저는 특검이 계속해서 이제 물론 특검법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인지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이 수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우한 화백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번에 그 서희건설의 목걸이도 그렇고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었었고 특검 법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서 또 비싸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이 수사 범위 넓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른바 특검이 지금 광역 도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수사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후보들이 이제 공동으로 좀 대응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하나같이 이제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기는 해요. 박상수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당원 명부 전부를 달라는 방식의 그러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좀 무리한 수사가 된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어제 이제 뭐 이렇게 문자가 많이 돌았어요. 뭐 의원들 다 모여라, 보좌관들 다 모여라, 당내에서 그런 문자들이 돌았는데 그런 문자들이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기업에 사내 변호사를 했었다 보니까 네. 그룹사들도 이렇게 압수수색 같은 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기업에서 압수수색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수위 한 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막아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 검사님 한 분이 그 문을 넘으려다가 이 하이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셔서 턱이랑 이빨까지 이렇게 다치는 크게 다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분이 그 문으로 막은 분이 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징역 2년인가 아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이 법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식의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면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지난 밤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20명이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는 일단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수사기관이랑 이제 민주주의의 공당이잖아요. 이 공당 간에 조금 협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항의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너무 막 또 그런, 어쨌든 법원에서 나온 영장이에요. 네. 그거를 너무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서다가는. 했다가는, 그거는 또 더 다른 문제로 또 번질 수 있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조언이신데요. 네. 저희가 그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열심히 막아섰던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다 재판에 회부되어서 아직도 5년째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의원들과 당원들, 보좌진들이 좀 스터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적으로 입구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물리적 저항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참에 여야 협치 대화 복원 차원에서 우리 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나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총리에게 조언을 좀 구하면 좋겠어요. 총리님 과거에 구속영장 거부하면서 당사에서 농성하셨는데 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시라. 예. 우리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무효가 됐어요. 집행을 못하고. 집행을 못해서 그때 불구속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여야 대화를 좀 복원할 겸 김민석 총리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이 당사 농성의 좀 노하우를 배우는 모처럼의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수배자들이 뭐 종교 시설로 들어가는 건 봤는데 당사도 뭔가 그런 약간 성역인가 보죠? 못 건드리는? 그렇게 숨어버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성역은 사실 아닐 텐데. 근데 예. 이게 좀 과하긴 너무 과해요. 그 근거가 일단 사실 좀 빈약합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그 말씀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지수사를 해서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다른 통일교는 의혹이 또 있을까요? 네. 그것만이 아니고 홍준표 시장은 이 이야기한 건 신천지인데 그쪽은 지금 수사가 없어요. 거기는 아마 지금 아직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걸로 압색이 들어온 게 아니고 통일교 쪽은 건진법사 쪽이랑 해가지고 그 권성동 의원이랑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타고 들어오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예.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청탁을 받았다라는 정도의 의혹. 그러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는 그러나 거죠.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전당대회 내지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뭐 대규모 당원을 가입했다는 보도는 저 아직 못 봤거든요. 네. 네, 그냥 그걸 사실 그냥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허풍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법원에서 왜 압수수색을 무슨 근거로 발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당원 명부를 대거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일단 전당대회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당사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압수수색과 검찰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얼마 전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기승전환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환길 씨를 둘러싼 어떤 공방으로
전대가 다 휩쓸려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두 당원이 계시니까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 지정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스피커들은 계속 존재를 해오거든요. 네. 민주당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당대표 후보들이 이 전환길 강사와 관련된 논란을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나 아젠다, 비전, 그리고 여론의 호응을 받는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야당의 당권 주자들이 네. 이 논란 하나를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메시지를 못 냈으면 사실은 저는 그거는 당대표 후보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후보들의- 점에서 예.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특검이 이렇게 당사 압수수색 하겠다고 나와주는 게 좀 고마운 일이기도 해요.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에 다 올라왔구나 하면서 전당대회 중인 걸 알게 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모처럼 대여 투쟁을 위해서 여러 당권 주자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는 거고 예. 야당은 결국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긴 힘든데 이런 정치 보복이나 핍박을 받을 때 야당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행위가 과도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네. 좀 무기력했던 그리고 당대표 주자들이 뭔가 메시지를 이끌고 나가지 못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핍박이라도 받으면서 같이 단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전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무적인 이제 제3자적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이게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일산에서 예정됐던 합동연설이 이제 온라인 연설로 변경이 되었는데 네. 어차피 뭐 체육관에서 사람 모아두느냐가 중요한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새로운 화제가 생겼고 이제 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중앙당사까지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얼마나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느냐가 조금 전당대회 후반부에 좀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 메시지를 던져야 될 이슈가 확실히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더 이상 뭐 윤어게인 전환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이게 눈앞에 닥쳐온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박상수 대변인 보시기에도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은 당원으로서는 그리고 당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는 정말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예. 일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장해찬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당이 단결하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도로 전환길 씨의 이와 같은 난동은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14일 날 또 지금 이제 그 오늘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네. 지금 윤리가 또 열릴 거고 네. 소명을 듣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전당대회 난동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971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굉장히 삿대질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년 신민당 전당대회 때 네. 이철승의 그 저기를 받은 그 김태촌이라는 사람이 서방파 사람들을 이끌고 전당대회에 난입해서 그 직인 탈취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86년이죠.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 창당 전당대회 방해 사건, 아주 속칭 용팔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네, 지금 이 목사님이신데 사건도- 용팔이. 네. 예, 맞아요. 이 사건도 그 저기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이제 네. 그 한 걸로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전당대회 난동 사건들이 매번 있어 왔어요. 근데 근 한 40년 만에 나타난 난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입 자격이 없어요. 네. 제가 이 출입 자격이 도대체 어디서 있었나 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파헤쳤는데 당에서는 결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국회 출입 기자 자격이 있어야 프레스 비표를 준다. 그러니까 그 프레스 비표는 권한 없이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처음에 대구시장 쪽이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대구시의 어떤 언론사한테서 받았다 이러는데 이러면 이거는 건조물 침입이랑 업무 방해 네. 그리고 사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네요. 네, 세 가지 네. 혐의에 해당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미 전당대회 난동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앞으로 이런 난동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네. 윤리위에서 그칠 게 아니라 당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윤리위 있는데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보시기에 근데 보니까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꽤 많고 아예 징계 시점을 뭐 뒤로 미뤄야 된다, 전대 영향 주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징계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제명 이 정도의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제명이 뭐 징계가 있어야지. 할 거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당원 자격 3개월 정지 내지는 뭐 주의 경고 조치까지 하면은 그냥 전환길 강사를 정치적으로 부양시켜주는 의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방금 설명해주신 뭐 76년 신민당 이태촌 사건이라든지 86년 용프레 사건과 이 전환길 강사의 어떤 차별화된 지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자면 결국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전환길 강사한테 부원회동하고 있다라는 그분이 가장 좀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당대표랑 뭐 최고위원 후보들. 이른바 최근에 이제 보수 대연합 유튜브 TV에서 전환길 강사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었고 그 앞에서 강력한 지금 최고위원 뭐 당선 후보자가 뭐 혜성처럼 나타났다. 당을 지키자고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둔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 심지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사무총장인가 당에 전화해가지고 이 징계는 잘못됐다라고 노골적으로 전화했다라는 것을 방송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어떤 그 난동 부렸던 이 사례들과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다.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가 전환길 간사가 너무 좀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되는 지점인 것 같고 아까 우리 장예찬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부정선거론자는 항상 국민의힘에 존재했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후보나 당대표 후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거기에 이제 의제가 좀 매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사무총장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옆에 당에서 보시기에도 좀 안타까우시군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하니까 우리 당 사무총장. 네, 전당대회 관리자이신 줄 알았어요. 사촌 형제당이라서.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물어봐야겠다.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연찬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적인 움직임을 가진 세력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함께할 의사가 있다. 개혁적인 세력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나도 함께하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당을 이제 깨고 나와라 이건가요? 그 당시 참여하셨던 기자님이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시길래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인사의 이름을 거론했죠. 안철수 의원님 같은 사람이 뭐 구태와 결별하고 부정선거 뭐 이런 그런 뭐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뭐 못할 거 뭐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개인적인 평가로는 지금 안철수 의원님이 당대표 당선될 사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좀 보고요. 근데 저희가 늘상 얘기하던 거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당이든 좀 합리적이고 좋은 개혁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항상 저희 밝혀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이 하는 것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국회에서. 네. 뭐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그 굉장히 유명한 힙합 가사가 있는데요. 예.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들어본 연결고리 것 같아요. 하나 예. 살짝 이제 걸어두는 문을 여는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보수 정계 개편이나 통합이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죠. 그런 동기가 잘 안 생겨요. 네. 국회의원들한테는. 네. 근데 3년 뒤를 봤을 때 총선을 지금처럼 보수 세력이 쪼개진 상태로 치르면 다 같이 전멸한다라는 위기의식은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이 또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거고 개혁신당도 지금과는 또 좀 다른 상황일 거고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문을 닫기보다는 그 창문 하나 살짝 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근데 본격적인 정계 개편의 논의는 지방선거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좀 물살을 타겠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좀. 힙합 가사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나서 네. 저는 전당대회 보니까 이렇게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헤어지지 못하는 국힘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보수 전체가 함께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가사가 이제 이건
우리 안의 소리거든요. 우리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에이, 창문 하나 열었으면서. 에이. 마음의 소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오늘 거의 뭐 개혁신당의 음악 소리로. 방송인데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 들어가야 주식 되는 거 토론방이었는데요. 리딩방인 줄 알았는데. 힙합방이네요. 힙합방으로.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